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벌써 4월도 다 지나갔네요. 4월장은 박스권을 살짝 벗어나 코스피 3200포인트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월말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4월 30일장 3147.86포인트에서 장 마감하였는데요. 전저점인 3146.54포인트 부근에 걸쳐있는 모습으로 이 부근을 지켜줘야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4월 30일장 음봉을 길게 만들면서 현재 빨간색 21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어린이날로 휴장이므로 5월 4일 화요일 혹은 5월 6일 목요일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3147.86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다음 지지선은 3069포인트 부분이 지지선이 되어줄 것 같고요. 현재 1월 박스권장에서 저점을 이와 같이 점점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만약 이런 식으로 다음 저점을 이쯤 3069포인트 부근에서 만들어주고 동시에 보라색 121선의 지지를 받아준다면 안정적인 상승으로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3069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고 3148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패턴이 더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코스피 지수를 올려주는 것들은 결국 이와 같이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되므로 그러기 위해선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나와줘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 종목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는 기관 매수가 적절히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언제 시작할지가 관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모릅니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시나리오는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쏟아지는 매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가 빠지는 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매력적인 주가라고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은 저가의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주가를 더 빼기 위한 매도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주며 지루한 횡보장으로 개인을 더 지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추가 매수는 언제 봐야 할까? 여기 표시해둔 각 라인들의 중간 구역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가 이 라인들 부근에 왔을 때만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여기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같이 비교해 보겠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1월 18일, 1월 19일 부근이고요. 1월 29일, 2월 1일 봉입니다. 2월 24일, 2월 26일 봉이고요. 3월 9일, 3월 10일 봉입니다. 삼성전자에도 이와 같이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볼 수 있겠고요. 매수를 보실 때는 이 부근의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본다면 어중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저점 라인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아마 많은 주린이 분들이 오늘 올라가면 어제 못 산 걸 아쉬워하고 오늘 좀 떨어졌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게 되니 평단가는 높고 현금 보유량은 줄어들어서 다시 저점이 왔을 때 매수를 못 하시고 아쉬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월부터 약 4개월간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밑에 라인 두 줄이 81,000원에서 82,000원 사이인데요. 어떠세요? 이 부근에서만 매수를 했어도 지난 4개월간 얼마든지 매수 타이밍이 있었죠? 그러니 오늘 못 샀다고 후회하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집하실 때는 현금이 있을 때 조금씩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에 왔을 때만 매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4월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올라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결국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가 매수를 원해야 호가가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도만 하고 매수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그 말은 현재가가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매수 방법을 설명한 점과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 와야 매수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며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기관뿐만 아니라 모두가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지금 가격에 매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됐든 삼성전자의 나쁜 뉴스로 공매도를 쳐서 일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기관이 원하는 가격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개인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삼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가령 8만원의 평당가에 1000주를 보유하여 삼성전자에 8천만원을 투자한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삼전 주가가 5천원만 하락해도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만원 하락하게 되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주식 경험이 적은 주린이가 이 타격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럼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일부든 전량이든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될 수 있을 테고 공매도를 친 기관으로서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공매도 수익과 저점 매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내가 만약 영향력이 있는 기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로 가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시나리오고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이유로는 만약 혹시라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 위함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대응책으로서 3월 중에 일부 매도하여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 보유 잔량은 그냥 유지하며 다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우선은 5월 둘째 주까지는 상황을 보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니 각자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정돈하고 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4월장을 정리해 본다는 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5월장도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잘 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도 끝났으니 4월 투자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면요. 한국 주식은 다음과 같이 매도하여 약 24% 106만원 정도 차익을 실현하였고요. 대부분 1월에 사서 투자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다음과 같이 매도하여 379불 약 42만원 정도 24% 수익 실현하였고요. 4월 배당금이 한국 주식 약 21만원, 미국 주식 약 1만원으로 22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요.
4월 전체 실현 수익은 약 1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은 계속해서 재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가 최근 추가 매수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현대차인데요. 일단 저는 다음과 같이 매수하여 현재 현대차 평단가 18만 937원에 8주 보유하고 있으며 16.40%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0일에도 추가로 한 주 매수하였는데요.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거래 내역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지점을 차트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요. 각 구간의 저점에서 잘 매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차 최근 공시를 살펴보면 4월 21일 공시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 중단되었던 아산 공장의 생산 재개 공시가 있었고요. 같은 날 현대로템 지분 매각 관련해서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지 않다는 해명 공시가 있었고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고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부정적 이슈들의 주가 반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견과 투자 의견 바이와 함께 목표가 30만 5천원을 유지하였고 하나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나 기저효과 및 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도매 판매 증가, 신차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한 ASP 상승, 생산 유연성 확보 등으로 실적 개선세 유지를 전망하며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가 30만원 유지하였고요. IBK 투자증권도 비슷한 내용으로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31만원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량은 다소 증가하나 전기차 점유율, 북미 GV70 등의 신차를 비중 있게 봐야 할 구간이라며 매수 의견 바이, 목표가 30만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에 차질이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생산에 대한 행방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최근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서 노란색 12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22만 4천원 위로 올라와 주어서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였는데요. 끝내 22만 4천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 다음 지지선으로 잡아보았던 21만 3천원 부근에서 추가로 한 주 더 매수하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4월 30일장에 음봉이 노란색 121선 밑에서 형성되며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추가 매수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이 21만 3천원 위에서 시작하여 양봉으로 노란색 121선 위로 올라가주면 현재로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만일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20만 500원 부근에서 정찰병을 넣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4월장을 돌아보며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며 가능하면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